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자금이, 돈이 많이 몰리는 섹터죠. 건설 기계 관련해서 오늘은 DY파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세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수급이 어느 정도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도 있고 등등 결국에는 중국이 내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도 결국에는 건설, 부동산, 경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통 이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5년 주기로 많이 보는데요. 2011년 한번 있었고 2016년 또 5년 2021년인데 코로나 사태로 2022년 2023년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만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DY 파워는 유압에 들어가는 그 실린더를 만듭니다. 유압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굴삭기죠. 포크레인에 들어가는 그 힘을 받는 유압 장비를,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유압 실린더에서 나옵니다. 상당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고 있죠. 기업은 이 한국 창원과 중국, 인도에 이렇게 생산 시설 현지 법인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3분기 보고서니까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의 비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이 가장 높고요. 다음은 원래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말까지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중국에서의 실적이 크게 감소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984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고, 미국, 인도, 유럽, 등등 다 비슷한데, 유독 중국에서만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의 영향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따라서 결국은 중국에서의 수요 확대가 가장 기업의 실적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숫자로 보더라도 감소한 부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난 연도 37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었는데 200억 원 정도로 많이 감소한 부분 확인이 되죠. 네, 이 보고서는 좀 지난 보고서인데요. 2017년 벌써 4년 전인가요? 5년 전 보고서입니다. 당시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관련 우리 지금 DY 파워도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한다. 이런 논지로 이렇게 보고서를 썼던 애널리스트의 이제 주장인데요. 결국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굴삭기 판매량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시 2017년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늘었을 때의 DY파이의 주가입니다. 최고가였죠. 27,000원을 기록했던 당시가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그 굴삭기 판매량이 급속히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아까 그 보고서가 2017년 9월 달에 나왔으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2017년 9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 국면에 들어섰던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굴삭기의 판매량이 늘어났던 거는 가늠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굴삭기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는 주제로 썼던 부분이니까 이 전에도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DY 파워는 지금 우리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라 직접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에서의 이 판매량 절감, 이 감소가 2022년 9월 말까지의 실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이렇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9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일봉 차트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9월 말까지 정확하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월 지금부터는 반등을 해서 지금 상승한 모습이죠.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금 중국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이게 지속적인 추세가 이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는 보시면 지금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을 최근 2020년도부터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지금 이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은 이 중국 국내 중국의 내수고,
이 초록색은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입니다. 아직까지는 2022년 11월이죠. 뭐 수출 내수, 뭐 중국 입장에서 수출 내수를 포함해서 뭐 사실 뭐 YOY로 뭐 어느 정도 감소세가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제 이 검은 선은 제가 지금 친 거고요. 22년 11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YOY로는 아직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11월 달 자료가 다 지금 반영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건설기계 협회에서 추정하기로는 전망하기로는 11월 달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 판매 대수가 25,000대 정도 지금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난 YOY로 이제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뭐 이 부분에서 조금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 내수에서의 이제 증가세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잡히고 있진 않고요. 이 초록색에 대한 부분이 이게 좀 더 비중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 내에서도 굴삭기가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뭐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중국 내수의 굴삭기 시장은 어느 정도 뭐 회복 단계, 뭐 정상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수출에 대한 영역, 이 초록색에 대한 영역은 어느 정도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최근 실적 보시게 되면 21년 3월 달에 약 8만, 즉 정확하게는 7만 9천 대인데요. 수출 내수 포함해서요.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와줘야 주가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21년 3월이죠. 네, 차트 보시면 21년 3월 달 무렵이 이때의 차트입니다. 결국에선 지금 뭐 이 정도를 기대를 하신다면 결국 중국에서의 판매량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높여줘야 되는데 아직 거리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계속해서 YOY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그나마 미비하긴 하지만 뭐 22년 1분기 22년 뭐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YOY 대비로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면서 지금 11월 말까지 가면 이 자료가 이게 지금 더 상회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반등에 대한 모습에 조금 기대감을 갖고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뭐 이런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을 좀 먼저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다만 아직 지금 전체적인 중국 굴삭기 시장을 통해서 본다면 충분히 변곡점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22년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판매에 대한 성장률이 다소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고 또 11월 들면서부터는 내수 또한 뭐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뭐 플러스로 전환되겠다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워낙에 지금 뭐 그렇게 뚜렷한 뭐 이렇게 증가폭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뭐 이것만으로는 중국 굴삭기 시장의 전환점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 3월 달에 판매량이 가장 피크를 찍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22년 3월 달은 상당히 저조했던 실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업의 이제 지금 차트는 중국의 그 굴삭기 판매량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조금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I 파워 뭐 이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이렇게 좀 많이 감소하면서 뭐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떨어졌고 지금 또 기대감으로 많이 좀 반등이 되고 또한 지금 기관들의 수급인의 관심이 많이 높은 종목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량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